자, 세금폭탄 방지구역 방지. 이거 아니에요? 방지구역 방. 대한민국의 모든 세무회계 사무실은 세금폭탄 방지구역이 되어야 한다. 숫자로 소설 쓰는 김 작가와 계산기로 그림 그리는 김아백이 대한민국 세무회계 사무실을 대리합니다. 경제 팟캐스트냐고요? 딴 거 들으세요. 많습니다. 교육 팟캐스트냐고요? 돈 주고 배우세요. 고민 해결 팟캐스트일까요? 아니요. 고민 해결 안 해줍니다. 오로지 생존을 위한 팟캐스트. 본격 문제 노출 성장 판타지 4차 산업시대 가치 창출 프로젝트. 여기는 세금폭탄 방지구역. 자, 대한민국 세무회계 격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무사히 1월 원천세 신고를 마치셨죠? 특히 이제 1월은 단기 신고자들까지 챙겨야 돼가지고 좀 많았어요, 그렇죠? 네, 엄청 많았죠. 김하백님 어떻게 잘 마치셨어요? 아, 네네. 뭐 저희는 네. 뭐 다 매워. 반기 안 해요. 반기 안 해, 다 매워. 네네네. 내가 힘들어. 우리가 또 올해 농사를 무사히 짓기 위해서 오늘 또 하늘이 내려준 게스트.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네. 너무 또 우리 하늘이 내려준 게스트 한 분 모셔왔습니다. 뭐 어차피 저희는 이제 여러분 좀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숫자로 소설 쓰는 김 작가입니다. 네, 저는 계산기로 그림 그리는 김아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이 내려준 게스트 장보은입니다. 아니 진짜 하늘이 내려주셨다고 저희가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네. 그렇죠? 진짜. 저희가 이렇게 장보은 세무사님 섭외 소식을 듣고 저희가 진짜 둘이서 맞아요. 진짜 거리 한복판에서 전화를 붙들고 진짜 너무 기뻤습니다. 네, 사실 네, 이제 1, 2회 우리 특급 게스트들 많이 모셨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개정세법 관련해가지고 우리 전문가 세무사님을 찾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셨어요. 장보은 세무사님 저희 방송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섭외하실 때 네. 그걸 보내주신 것 때문에 한번 들어봤는데 네. 두 분 목소리가 너무 명랑하시고 유쾌해가지고 이게 너무 즐거웠어요. 아 즐거우셔서 나오셨어요? 예. 사실 이제 저희가 큰 백이 하나 있어갖고 세무사님 이렇게 끌어안혔는데 내려오신 게 아니라 끌어안치거나 다름없지. 네네. 그랬는데 세무사님 만약에 저희가 그냥 다이다이로 세무사님 번호 그냥 어디서 따가지고 방송을 보내드렸고 세무사님 저희 이런 방송을 하는데 나와주실 의향이 있으세요? 하셨으면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나오셨을까요? 진심으로 전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자, 전국에 계신 진심으로 이런 거 좋아하시는 세무사님들, 진심으로 이런 거 좋아하시는 세무사님들 괜찮으니까 제발 저희한테 연락 좀 주세요. 저희가 이제 솔직히 방송 시작할 때는 그냥 이제 재밌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면 이게 방송이 유지가 될 줄 알았는데 저희가 만든 방송에 함정이 있었어. 그렇죠? 우리 2회 만에 끊길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최고 함정이 섭외야. 아니 의외로 저희는 이런 거를 진짜 이렇게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세무사님들이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없어. 잘 안 하시려고 그러더라고. 다 부끄부끄 하셔. 그래요? 진짜 그래요. 세무사님 주변에 이런 거 좋아하시는 세무사님들 많으세요? 제가 볼 때 뭐 김겸순 세무사님, 안수남 세무사님 이런 분들은 안수남 세무사님은 저희 진짜 나오시면 최종화예요. 안수남 아니 뭘 세무사님은 좋아하시는데? 몇 회가 몇 회가 되더라도 안수남 세무사님 나오시는 거는 진짜 끝판왕 아니냐? 김하백이 끝판왕 아니야? 진짜 끝판왕이죠. 아니 저랑 같이 작년에 저기 개인 방송 배우러 다녔어요. 정말요? 네. 뭐 하시려고 개인 방송을 배우셨어요? 사실 저희가 좀 TV 만들어 보려고 김겸순 세무사님, 안수남 세무사님 저 뭐 몇 분들에서 5명 해가지고 진짜요? 네, 세무사 TV라는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네네네. 저기 홈페이지도 만들고 저 스튜디오 촬영도 하려고 준비 다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네. 녹음하는 법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지금 상상했어. 돈만 모아두고 어르신들이 돈은 모아놨는데 네, 녹음을 맞아요. 못 저희는 우리 돈이 없어. 저희는 이제 그걸
꼭 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오래 세무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많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많은 국민들한테 좀 전파하는 게 그게 세무사 직업의 좀 가치를 높임으로써 우리 네. 여러 사람들이 좀 많이 이익을 볼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맞아요. 경제적이기보다 정말 중요한 어떤 문제죠. 사람이 세무사를 바라볼 때의 관점 이런 것들. 그치, 그래서 그치.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해보는 게 어때라고 해서 한 건데 그런데 녹음을 못한다는 함정이. 야, 근데 듣고 보니까 저희 방송의 취지와 굉장히 좀 부합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이제 이렇게 깍지가 이렇게 끼워지는 그렇지.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돈이 없지만 그렇지. 톱니바퀴가 안 물려 돌아가는. 김하백님, 네네. 우리 그동안은 후기가 없었는데 오늘은 또 후기 한번 가죠. 오늘 후기 한번 갈 때가 됐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오해하시는데 저희 홈페이지 들어와서 후기도 안 써져 있는데 뭔 놈의 후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큰 착각이에요. 왜냐면 후기가 지금 전국에서 네네. 익명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전 익명의 한 쌤입니다. 그동안 양도 전화만 오면 전 양도는 안 합니다 라며 전화를 확 다부지게 끊어버렸는데 다부지게. 변종아 세무사님의 방송을 들으니 우리 직원들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한 너무나 저급한 상담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적 위상과 지위에 맞게 직접 오시면 상담해드립니다라는 고급진 대응으로 상담 원천도 아예 차단해버리고 우리 직원들 얼굴은 좀 들고 다닐 수 있게 2018년 새해에는 고급진 사무실로 탈바꿈해 나가려고 해요. 야. 저에게 이런 소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방송을 열어주신 김화백님과 지금 김계상기 누구야? 저기 끝까지 읽어주세요. 네. 감사드리고 변종아 세무사님 90도 각도로 배꼽 인사 드리고 있다고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김계상기 누굽니까? 장본 세무사님 김계상기 어떻게 닉네임 하나 드릴까요? 저는 장계상기는 괜찮은데 저기 김계상기는 그렇네. 아니 근데 굉장히 좀 좋은 그 후기신 것 같아요. 정말 이거 엄청난 감동이에요. 이렇게 길게. 진짜 여러분 네. 그 기억나시죠? 우리 변종환 세무사님이 하셨던 1, 2, 3 스텝 1, 2, 3. 스텝 네, 1, 2, 3 맞아요. 진짜 맞습니다. 네. 우리 그 지난번 나갔던 방송도 상당히 화제가 됐어요. 특히 우리 문샷 띵킹 네. 최영환 세무사님 알려주신 그 세 가지 추천 도서 샀다고 막 아주 그냥 사진이 엄청 많이 왔어요. 엄청 많이 정말. 왔어요. 네. 진짜 당장 새 책. 사겠다. 추천 나 도서 샀다고. 인간관계론 내가 요것 때문에 요새 고생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사연도 많았고 또 최저임금 진짜 문의 많은데 요거 정리가 확 됐다. 음. 재미도 있고 유익한 세금 폭탄 흥해라. 요거 지금 제가 지어낸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나도 의심가는데 아니야. 그러시는 분 아니야. 아니 장본 세무사님 국세청에 공모 음악을 출품하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예, 출품했습니다. 예. 진짜요? 직접 노래를 만드셨다는 얘기 아니세요? 예. 아 진짜? 세무사님 노래도 만드세요? 지금 음반도 내고 그랬는데. 음반을 내셨다고요? 음반을 내셨다고요? 세무사님 직접 작곡도 하시고 기타도 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기타도 치고 제작도 하고 그러는데 예. 전 사실은 제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잘 못 만들 저는 사실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세무사님이 이거를 미소 한 번 안 내시고 진심으로 얘기하죠. 되게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떨어지고 나서는 옛날에는 이런 노래 되게 좋아했어요. 뭐 성실납세 희망찬미래. 근데 네네네. 듣기 싫더라고. 나 제작비도 들여서 내가 안 했는데 난 안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이제 또 한 번 더 도전할 의사는 있으세요? 제가 두 번 떨어지면 이제는 첫 번 떨어졌을 때는 그냥 운이 없어. 그런데 두 번 떨어지면요 약간 계속 시험에 낙방하는 고시생처럼 될까 봐. 확실해지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 싫어요 저. 그래서 직접 세무사님께서 내신 음악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영어인데 Save the Aidis라고 와우. 이 80번째의 메르스 환자가 이제 죽음으로써 메르스가 종결이 된 사건이 2년 전에 있었어요. 네네. 그분 사연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고 너무 서글프고 또 그분 유족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 모두의 그 어떤 인식이 그분을 혹시 돌아가시게 한 게 아닐까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만든 노래라서 이제 80번째를 구하자. Save the 에이리스. Aidis. Aidis. 80 TH. TH. 예. Aidis. 예. 80 TH. 자,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그의 손을 잡는다는 게 우리들의 두려움이
남이 된다고 망설이고 있을 때 홀로 남겨진 글을 애타게 기다리던 친구가 있네. 그런 나의 선택이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변명해보지만 사실은 삶을 바랬던 누구의 간절한 손길을 외면했던 거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비겁한 선택은 시간이 갈수록 후회로 남겠지. 주저하고 있을 때 홀로 남겨진 그가 애타게 기다리던 아이가 있네. 그런 나의 선택이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변명해보지만 사실은 삶을 바랬던 친구의 간절한 외침을 흘려버린 거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비겁한 선택은 시간이 갈수록 후회로 남겠지. 뒤늦게 외쳐보지만 비겁한 선택은 시간이 갈수록 후회로 남겠지. 아니 이거 진짜 세무사님 작곡하신 거 맞으세요? 저도 이거를 그 멜론이나 지니에서 저 혼자만 듣고 이게 저작료가 나와요. 제가 이제 저작권 등록을 그게 돼가지고 근데 회원인데 보통 이제 하루에 한 달에 100원? 100원. 세무사님 직접 들으신 그 저작료가 다시 내 포켓에 이제 이게 제작비가 그게 제작비를 뽑으려면은 제가 한 만년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노래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세무사님 아니신 것 같은데? 예, 저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 이제 그 세무사 합격해서 수습받고 있는 제 후배 김광진 세무사입니다. 요번에 54기 세무사인가요? 예, 그러니까 2년 전에는 이 친구가 그냥 학생이었는데 이 대학생 이제 락 그룹을 하면서 뭐 공연도 잘하고 또 노래도 엄청 잘하는 친구라 제가 이 김광진 세무사 이름은 이미 가수예요. 김광진 맞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적고 계신데. 적어놔야지. 김광진 수수세무사 54기 찾아야지 또 소문내야지. 잘생기고 또 노래도 잘하고. 노래를 너무 잘하세요. 목소리가 진짜 근데 목소리만 들어도 되게 잘생겼을 것 같잖아. 그죠? 강진이가 여기 와서 노래 부르면은 아름다울 것 같아요. 대박. 여러분 조만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처럼 저작권 문제 없이 속 시원하게 노래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폭뉴스입니다. 새해가 되면 상승하려는 실력을 다시 끄집어내리는 업계가 있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지 현장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2018년 개정 주요 세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개정 내용 무료 교육은 없나요? 공부할 게 진짜 너무 많아요. 이들은 특정 단어들에 대해 굉장한 혐오감을 드러내는 이상 반응을 보였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조특법 감면. 오늘의 세폭 뉴스. 세법 개정 이젠 외울 수도 없다. 진짜 맞습니다. 우리 저기 해가 바뀌면 그 해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저희는 그렇죠. 그렇죠. 해만 좀 바뀌면 좋겠는데 네네네. 해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정말 알아왔던 그 지식이 그냥 모조리 바뀌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새롭게 공부해야 되는 느낌. 바로 개정세법 문제입니다. 김하백님께서 특별한 좀 조사를 했다고 들었어요. 아니, 요게 이제 처음에 제가 요 물건에 대해서 요 물건? 예, 요 물건에 대해서 처음 만났을 때 요 정도는 아니었는데 느낌이 거의 2배가 돼가는 느낌이에요. 아, 진짜요? 네네. 진짜요? 요게 바로 저희가 이제 자주 사무실 이제 책장에서 봐왔던 조세 법전입니다. 네. 그쵸. 요게 분명히 처음에 봤을 때는 요 정도는 아니었었어요. 그 조세법전 여러분들 네네. 사무실에 다 꽂혀 있을 거예요. 그 1년이 지나도 한 번도 열지 않는 그거. 진짜로 이게 베개인가 뭔가. 그냥 느낌 내려고. 벽돌인가 뭔가. 있잖아 그거. 빨간 벽돌. 맞아요. 그런 거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네네네. 이게 그래서- 점점 두꺼워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한 해에 과연 몇 센치씩 두꺼워지는 건가? 몇 센치나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 저희는 항상 최근 3년치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최근 3년치. 네, 그래서 2015, 16, 17을 봤는데 네. 일단 두께는 10.2cm로 두께 자체는 똑같았어요. 근데 페이지가 페이지가. 속이려고 한 거죠. 그렇지. 두께를 종이를 얇게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응. 15년도에 4126 4,126 무려 4,000페이지가 넘어요. 네, 4,126 네, 페이지였는데. 그리고 2016년에 4302 4,306페이지. 와. 여기서 176페이지가 늘어났어요. 야, 176페이지가 1년 새에 늘어났어요. 근데 하지만 어떻게 10.2cm로 두께가 똑같아요? 이거 진짜 대단하신 그러니까 이게 분들이에요. 워낙에 4,000페이지니까 사실 그 정도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거야, 두께.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170페이지 정도 느는 거네. 아니 그러면 2017년은 이번에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4477 4,477페이지. 네네. 요게 마치 이제 우리 44 사이즈 77 사이즈 같지만 4477 44에서 77까지. 그 이것도 지금 보니까 거의 한 175장 정도가 늘어난 거네. 그렇죠. 야,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년 이런 식으로 170페이지씩 증가한다고 하면 네네네. 한 25년 뒤에는 네. 요게 지금 거의 2배예요. 지금 우리 이제 목으로도 뵐 수가 없어. 우리 목을 넘어서.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네네. 여러분들 사무실에 꽂혀 있는 그 조세 법전이 네네. 25년 뒤에는 2배가 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거를 누가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조세 법전 1, 2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야, 이건 진짜 심각하다. 네. 제가 아니, 예전에 세무사 할 때가 2000년도에 처음 세무조정 다닐 때 네. 그때 도대체 어디 땠나요, 샘사님? 제가 막 그 지방 출장 갈 때 어떤 게 있었냐면 그냥 빈손으로 가기 좀 뭐하잖아요. 그래서 설마 조세법전을 어깨에다 메고 외부 조정을 다니고 그랬었어요. 와. 그럼 샘사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굉장히 두껍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도 지금? 두꺼웠나요? 들고 다닐 정도면 그때도 괜찮지. 두꺼웠지만 응. 네네. 나름 약간 좀 폼이 있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렇게 딱. 근데 지금 만약에 이런 두께면 이렇게 되면 이삿짐을 나르는 듯한 느낌이 어깨 이렇게 될 나가지. 것 같아요. 쟤는 왜 벽돌을 들고 다니나? 쟤는 세무사인가? 뭐 하는 애인가? 아니 예전에는 저 때만 해도 이게 온라인에 이제 세법을 없었죠. 법령을 보는 게 그죠.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많이 들고 다니면 쟤는 스마트폰 보면 다 나오는 거를 왜 저러고 있지? 인터넷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깨 나갈 뻔했어요. 진짜 맞아요. 네네. 맞아요. 와, 진짜 그러니까 세무사님이 예전에 진짜 그렇게 그 옛날에는 와, 그래도 들고 들고 그런 다닐 시절이 정도는 됐단 있었구나. 말이지. 우리는 뭐 이걸 들고 진짜로 먼지가 뽀얗게 쌓였어요. 그렇죠. 이거 보질 들으려고 않으니까. 하면은 이게 손목 나가요. 저 약간 터널 예전에 이제 개업을 2000년에 하면서 방에다가 이걸 넣어야 되는데 법전이 2000년부터 있으면 제가 남들이 볼 때는 2000년에 개업한 것처럼 딱 티가 날까봐 앞에 걸 또 부하셨네. 96년 막 95년쯤 막 구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비치해야 된다. 물론 뭐 제척기간 문제도 있었지만 약간 폼이 있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고 18년을 이제 2018년에 지금 18년째 이제 개업한 지 18년 되셨는데. 이러니까 예, 예. 책꽂이에 이게 95년부터 안 버린 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벽 한 면이 조세법전이야. 껌해. 벽 한 면이 껌해. 진짜 안 버리셨어요? 그래서 버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폼이. 그때 예전에 처음 생각이 나잖아요. 그때 그냥 소중한 한 200~300년 흐르면 혹시라도 이게 약간 값어치가 갑옷처럼. 골든폼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욕심 있으시네. 우리 세무사님께서 200년이 지나면 이거 지금 20배 2000년 초반서부터 온라인이 생겼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그때 인터넷을 할 수 있고 엑셀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접근할 수 있는 세무사가 더 경험은 없어도 업계에 빨리 적응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분들은 다 찾아봐야 돼. 그래서 예전 이제 조세 통람 이런 말, 네네네네. 3일 총서 이런 말이 뭐냐면 예전에 법전 외에 유권 해석을 우리는 온라인으로 찾지만 유권 해석이 따로 나오는 게 없으니까 종이로 인쇄를 해야 되니까 그걸 인쇄를 다 했다고요? 그래서 그게 통람이고 그게 총서예요. 3일에서 나오면 3일 총서. 그래서 벽면에 그게 유권 해석집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한 벽면. 그게 이제 이름이 그렇게 시작된 게 이제 3일 총서나 영어 뭐 이렇게 이름이 된 건데.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뭐 쟁점이 붙으면 그걸 찾으려고 막 벽면에서 꺼내야 되잖아. 법인세 꺼내서 어디 찾고 시간이 너무 걸리는데 인터넷이 된 시절 이후의 세무사는 키워드로 넣어서 그냥 바로 찾아버리니까. 잘 찾으면. 그러니까 속도가 제가 더 빠르니까 어떤 선배 세무사님이신데 20년 했는데 법인세 20년 하신 분이 이제 초짜네 1년 차인데 그분보다 더 빨리 차니까 그분이 충격받으시고 너무 충격받으시고 진짜 근데 충격받았다. 컴퓨터를 배우긴 너무 늦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는 거꾸로 생각해보면 3단으로 돼 있는 이 법전이 네네네. 저는 그 법전을 통독을 해본 적이 한 번 있어요. 와, 그 시대 분이구나. 난 너무 젊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맘먹을 뻔했네. 아니 근데 그게 3단을 통독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법령의 체계를 다 알고 돼요. 그러니까 빨리 찾아. 진짜 그래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빨리 찾게 돼요. 그냥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그냥 어디에 어디 찾아가면 되겠지라는 정도지 법령 체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법전은 좀 오프라인 법전 필요하다. 그냥 딱딱한 하드캅 이거 무겁기도 하지만 좀 세무사로서 로망이 아닐까라는 옛날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되게 동기부여돼요. 그리고 세무사님 말씀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워낙에 인스턴트식으로 그냥 키워드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먹고 버리고. 사실은 이제 빠르게 그런 사안들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좀 가벼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무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새삼 또 느낌이 다르네요. 진짜 또 그런 게 있었네요. 세법 법전이 자꾸만 이렇게 두꺼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AI가 발전하면은 도대체 진짜 어떻게 오히려 이렇게 될 수도 있어. 텍스봇 이래가지고 약간 세법전 로봇이야. 그래서 세법전을 안 사도 그 로봇 하나 사놓으면 얘가 95 세무사님 약간 95년이지만 95년 법인세법 이렇게 하면 얘가 읊어주는 거지. 약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세무사님?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실 지금 시점에서의 대안을 김하백님이 좀 찾아주셔야 돼요. 네네. 5분에 집착하자.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 이제 1회 게스트로 나오셨던 이제 변종화 세무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세무회계 경리들의 모임. 여기에 가가지고 이제 세법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아보려고 가서 이제 검색어로 쳐봤어요. 네네네네. 근데 상위 10개가 변종화 세무사님께서 그 개정 세법에 대해서 5분씩. 쪼개가지고 강의를 10개를 올려놓으셨어요. 이미 이분은 알고 있었어요. 조세법전이 목침으로 쓰일 거라는 거예요. 조세법전이 자꾸만 두꺼워지니까 배고 잘 것밖에 안 되니까. 요게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이거를 자꾸 읽지는 못할 수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뭐 그런 텍스봇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죠. 어쩔 수 없네요. 우리 변 AI한테 집착할 수밖에 없네요. 우리 변종화 세무사님이 진짜 AI예요. 거의 AI예요. 네, 지금 뭐 인스타도 글 올리면 8초 만에 그냥 막 좋아요를 막 누르고 가세요. 8초 만에 도대체 누가 누르나 했더니 지금 본업을 진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뭐 국회에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막 세법 개정을 저지하겠다. 1년에 100페이지 미만으로 하겠다. 뭐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문제를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본격 문제 노출 방송. 맞습니다. 네. 세폭 뉴스를 듣고 공감하시는 분들 혹은 실제 조세 법전을 베개로 쓰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들 베개로 쓰고 네네 세금 폭탄 방지 구역 채널에 후기 남겨주세요. 팟빵 게시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에서 세금 폭탄 방지 구역을 검색하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꾸 근데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후기가 익명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세폭 뉴스 이렇게 조세 법전 우리 장보은 세무사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하늘이 내려준 게스트.
자, 우리 장보원 세무사님은요, 현재 이제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홍보위원장을 거치셔서 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위원, 그리고 현재는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법 개정안 강의를 현재도 하고 계세요. 바로 다음 주에 세법 개정안 강의를 또 하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책들도 펴내셨는데요. 과거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진짜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 국세청에도 출강을 하셨고 정말 세무사 수험생들한테도 세법 강의를 하셨을 정도로 정말 세법을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외우고 계실 것 같아요. 그냥 씹어 드신 거죠. 그치. 네네. 세법을 아마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텍스버시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절세가 아름답다. 그리고 바로 2017년에 출판된 백문백답 절세 테크. 제가 진짜 이 녹음 중에 이런 건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네,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짠! 세무사님! 제가 이거 준비했어요. 내가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아닌데 뭐 하는 시간 싶은데 세금 왕초벌을 위한 세금 적게 내는 특급 노하우. 절세 테크 백문백답. 여기 이렇게 팔짱 끼고 계시는 분 세무사님 맞습니까? 이 뽀샵이 좀 됐지만 좋아요. 제가 지금 녹음 중에 죄송한데 사인 좀 받아도 될까요? 세무사 여기 저자 사인 좀 아니 이거 될까요? 지금 사신 방송 아닙니까? 우리 지금 변종환 세무사님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지만 네. 솔직히 이제 변종환 세무사님 안 계신다고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니고 솔직히 있잖아. 나 네네. 의심 갔어. 왜요, 변종환 왜요, 세무사님한테. 왜요? 아니 이분이 어떤 부분이 사실 의심이 있잖아. 가세요? 이거 5분 네네. 원조가 따로 있어요. 원조가 누군가요? 원조가 지금 따로 있습니다. 우리 여기 열심히 진심으로 저자 사인해 주시고 계신 우리 장보원 세무사님. 정말요? 5분 원조시죠. 솔직히. 이제는 밝힐 수 있다. 세무사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사실 요거 절세 테크 백문백답이라는 얘기가 이 책으로 내려는 게 아니었고 원래 5분짜리 동영상의 스크립트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세무사님 지금 이거 언제 책 내는 줄 알아? 내가 진짜 소름. 초판 일세 발행이 2017년 1월 2일이야. 변종환 세무사님이 2017년 1월에 5분 카페를 만들었거든. 대박. 이거는 한번 붙어야 돼, 세무사님. 이거 저작권 원조 논란 한번 가야 될 것 같아. 세무사님 변종환 세무사님 혹시 아십니까? 알죠. 아세요? 아, 그럼요. 걔가 지금 신분 있으시대 지금 싸움 붙이시려고 지금. 나 서로 모르시는 분인 줄 알고 나 지금 나 큰일 날 뻔했네. 변종환 세무사님 아세요? 그럼요. 그분이 5분 특강 프로젝트 하는 것도 아세요?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그래도 예. 가는 방향성, 지향성이 이제 네네네. 그렇게 많은 국민들한테 그런 세무 정보들을 이제 널리 무료로 알려주면서 세무사들이 어떤 공익적인 활동도 하고 우리가 가치 있는 걸 나눌 수 있는 선한 사람들이다. 또 맞아요. 국민들한테 도움된다. 이런 거 하시니까 동지의식도 있고 뭐 서로 이런 거를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은 공유를 한 적은 잘 있지만, 모르지만 그래도 뜻이 같기 때문에 그냥 견제만 하고 있었을 따름이다. 지금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제가 어떻게 그거 하나 아닌 것 살짝 같아요. 보고만 있었다. 이거 아니고 아니야? 지금 뭔가 되게 지금 곤란해하시는데 지금. 붙이려고. 우리는 또 이렇게 해야 이야기 또 하나 장보환 나오죠. 세무사님 자꾸 푸시려고 하고 지금 김 작가님 자꾸 붙이시려고 하시고. 제가 되게 감동받았던 게 농담이고 네네. 여기 이제 5페이지에 보면 저자 서문이 있어요. 이제 세무사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벌써 18년 동안 개업세무사 생활을 하고 계셨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라도 주변 사람들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그동안 쌓아온 지식을 나눠야겠다고 생각했고 실전에서 유용한 세무 지식을 5분짜리 유튜브 동영상으로 만들어 무상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거 붙여야 되네요. 붙여야 되지. 네네. 야, 이거 붙여야지. 세무사님. 5분짜리 여기에 있었군요. 저는 여기 기억도 아니, 못하고 진짜 있었는데. 이거 명확해요. 명확해요. 이거는 여기. 변종환 세무사님 한번 이거 해명하셔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사님 좀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조금 억울하네요. 자, 그러면 변종환 세무사님 억울하시면 다시 나오세요. 네네네. 이거 근데 저게 5분짜리 유튜브 동영상 명확하게 써 있어서 이건 뭐 빼도 박도 오네요. 그래서 진짜. 사실 이제 요 책에 보면은 오픈세무닷컴이라는 데가 있어요. 세무사님 그쵸?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예, 맞습니다. 예. 오픈세무닷컴 이거 지금 언제 오픈하셨어요? 뭐 이거 같이 할 때. 요 책하고 예, 같이? 예. 보니까 2016년 약 한 10월경에 이거 오픈되셨더라고요. 여기 가면은 장보원 세무사님도 5분에서 약 8분 사이로 영상 찍은 게 올라와 있어. 진짜. 진짜로. 세무사님 맞죠? 나 거짓말 아니죠? 그게 맞긴 맞는데 이제 변종환 세무사님은 프로로 하고
저는 뭐 어떻게 얻어 걸려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저기. 진짜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는 진짜 명확하게 법적으로 검토를 좀 받아봐야 된다. 원조 논란이 있네. 원조 논란이 원조 있다. 논란이 있어요. 저는 어쨌든 그렇게 한번 좀 우리 장보은 세무사님이 좀 원조 아닌가 약간 조금 의심 한번 해보고요. 또 이제 절세가 아름답다라는 책도 하나 있는데 세무사님 이 책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이건 좀 옛날 책인가요? 그거는 국세청에서 내는 잡지가 있어요. 월간 국세지라고. 그때 이제 국세청에서 그 홍보팀에서 이렇게 제의가 들어온 게 국세청에서는 일선 세무사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납세자를 만나고 어떻게 세무 일을 처리하는지를 모르니까 그걸 현장감 있게 좀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월에 하나씩 기고를 한 거예요. 그 국세지에다가. 그걸 3년을 기고하니까. 아 정말요? 예, 책이 되네. 책이 책을 한 권이 나왔죠. 근데 그 당시 제가 2009년도에 그 책이 나왔는데 2009년이면 한 10년 됐네. 네, 근데 그때 제가 강의를 그때 하다가 전문 강사를 하다가 그때 접었을 때예요. 참 안타까워요. 왜냐면 전문 강사를 좀 계속 하고 있었으면 그래도 수강생한테라도 좀 팔아먹었을 텐데. 요 책은 세무사님 그리고 안타깝다 그러시면 아까 지금 저작권도 한 달에 100원밖에 안 들어온대잖아. 그러면 이거 책 인쇄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공익적인 내용이 많아서 네네. 전국 도서관에 거의 다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진짜? 이 책은 다 도서관으로 갔어요. 그래서 내가 못 사고 나는 돈을 주고 살라 그래서 못 산 거야. 이게 중고도 대학 없는 건가? 도서관 이런 데 가보시면 다 있을 거예요. 아니 이제 없더라고. 찾아보시면. 그 세무사님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 진짜로 세무사님 말씀대로 재미있는 사례들을 쓴 게 맞아. 여기 보면 이제 목차의 제목이 뭐냐면 네네. 제목이래요. 할아버지의 연인. 아버지의 땅. 이게 지금 절세가 아름답다. 그냥 아름답다 아닌가요 이거? 미련. 미련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고전 무용수. 이게 무슨 얘기일까? 나 진짜 굉장히 궁금해. 흥미롭네요. 막 이런 억울한 사연. 막 이런 식으로 제목을 굉장히 재밌고 흥미롭게 잘 잡았어요. 저희가 이거 시작한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세법이라는 게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다. 어떻게 재밌게 풀 수 맞아요. 있을까? 예. 사실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훨씬 더 선배님이신 거예요. 진짜. 우리도 원조 논란 있네 또. 자 여기서 고마하자. 달라. 우리는 녹음이잖아. 세무사님이 우리는 녹음이잖아. 장보은 세무사의 세법연구실. 장보은 세무사의 세법연구실 개정세법편입니다. 해마다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 그리고 국민 요구를 반영해서 세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2018년 시행될 세법도 지난해 8월 2일 개정안을 발표로 해서 12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며칠 전인 8일에는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안까지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겠습니다를 골자로 해서 2018년 세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세법 개정의 큰 틀 우리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무사님 세법 개정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 자료만 만드는데도 300페이지 되더라고요. 이게 법전에 10분의 1이야. 10분의 1. 그러니까 문제가 있네. 와. 법전을 늘리는 주요 원인이 맞았네. 그러니까 김하백의 분석이 정확했다. 진짜 정확했다. 세무사님께서 오늘 이제 저희랑 방송을 하시려고 저희한테 미리 제공해 주신 자료가 진짜 270페이지에 달합니다. 제가 뭐 이걸 도무지 볼 재간이 없어요. 이거 어떡하라는 거니 나 지금. 우리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도 본업이 있어요. 제목만 읽고 이제 제가 15일 날 이제 세무사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한 페이지씩 하나가만 있다 쳐보세요. 297개면 297개를 그냥 제목만 1초에 하나씩 읽어도 지금 제목만 읽는 데만 해도 1초에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그치, 들어 설명을 해야 되니까. 세무조사 뭐 착수시 이러면 그게 뭐 다 지나갔어. 다 지나갔어. 예, 이게 10초 막 이러면은 제목만 어떡해요? 읽어도 이거 엄청나요, 이게 시간이. 그래서 근데 2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데 2시간 한다고요? 2시간이요? 이거 2시간 동안 이걸 엄청 했는데 짧다. 이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 좋은 점이 있죠. 뭐야? 어떤 거요? 2시간이기 때문에 이 개정세법 중에 저도 잘 모르는 거 이런 거는 시간이 없다. 있다. 예, 시간이 없다. 그 느낌만 잡고 가자. 나 이거 어디서 봤다. 이거 데자뷰. 뭐. 예, 요거는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이거 데자뷰.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니야. 그치? 나 하실 수 있었던 거야. 죄송합니다. 다른 선배 세무사님들 제가 너무 망신드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장보은 세무사님은 그렇다는 거.
다음 주 월요일 15일에도 세무사님 세법 개정안 강의를 하시지만 저희 세법방에서도 우리 세무사님께 직접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정부 차원에서는 일자리 창출하고 소득 재분배 요걸 골자로 해서 냈거든요. 어떻게 그런 좀 흔적들이 보이시나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일단은 이제 고용을 하게 되면 네. 뭐 세제 혜택을 주겠다면 이런 아이디어다 보니까 조스팅해제안법의 상당 부분이 고용하면은 이제 그 세제 혜택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특법상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는 또 이제 다소 좀 급격한 인상을 수반하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도 최저임금 얘기는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 인상은 있으면서도 이제 더 이제 오히려 이제 있는 직원이 부담이 된다라는 양상인데 더 뽑으면 뭐 공제를 해준다라는 식으로 조특법 개정은 또 그렇게 가는구나.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하기가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니다. 참 재밌는 거는 제가 작년 이맘때쯤 개정세법 하는 때 법인세 특강도 같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는 법인세 특강 강사였어요. 법인세 특강을 하면서 제가 그때 고용창출세제 관련한 내용을 고용창출세제라고 해서 뭐 이제 뭐 사회보험료 공제도 받고 조특법상에 있는 공제 하고 내용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600명 세무사님 들으시는데 안 해보셨죠? 아니 근데 솔직히 그거 적용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맞아.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 네네. 제가 특히 이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사람들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되죠. 이제 올해 조정할 때 되는데. 이제 중복공제가 네, 되나요? 맞아요. 근데 그전엔 안 되니까 이제 소기업에서 넘어가지고 갈 때 이걸 검토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떻게 그러면 뭐 인원 증가를 연도별 인원 증가를 어떻게 계산해내야 되겠지? 뭐 각 인별의 급여 내용은 어떻게 산출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요런 부분들의 자료를 소득해서 적용하는 맞아요. 방법에. 그 4대 보험에 얼마나만큼 맞아. 증가분에 영향을 미치지에 대한 내용을 프로그램도 구현이 안 되니까 맞아요. 그렇죠. 아니, 자기가 엑셀을 짜야 되는데 맞아. 회계 프로그램 상에서 네네네. 실질적으로 감면 적용되는 서식들은 수기 입력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무사님 말씀대로 실제 적용할 때 얼마나 문제가 많냐는 우리 실무자들이 당면한 문제죠. 맞아요. 엄두가 안 나요. 엄두가 안 나. 그리고 사후 관리도 문제잖아요. 사후 관리 걸려고 그런 거는 이제 사후 관리가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에서는 이제 청년 고용 500만 원 뭐 이렇게 받는 거는 이제 없어지면 이제 다시 반환해야 될 그게 문제인데 이제 사회보험 같은 거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애초에 관심이 없으니까 사회 관리도 관심을 안 가져. 사후 관리를 안 만들어 줄게가 아니라 넌 왜? 그것 때문에 이제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거를 제가 엑셀 서식으로 짜놓은 게 있고 이러니까 이제 뭐 출판사에서 이제 고용창출 세제 관련한 법령을 이제 어떤 사례 위주로 해가지고 실무 적용 위주로 좀 책을 올해 한번 내자. 어차피 2017년 귀속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할 때는 요게 적용되는 게 참 좋은 게 많거든요. 중소기업의 범위도 늘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중소기업 범위도 늘면서 요거 적용이 2017년 귀속은 정말 많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 한번 내자 했는데 시간이 없어. 책쓸 시간이. 그게 없는 게. 왜냐면 세무사님 작곡도 하셔야 되고 소설도 쓰셔야 되는데 굉장히 바쁘세요. 지금 그런 세법 그런 실무 책 따윈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개정세법이 특강 그런 거 준비하는데도 이거 2, 3일 걸려요. 엄청 오래 걸리시죠. 지금 이거 300페이지인데 일단. 이게 제가 이거 고시회 연구부회장이다 보니까 나가면은 강사료가 5만 원이에요. 정말요? 책 다 교재 다 쓰지. 강사료 5만 원인데 5만 원으로 저녁에 저희끼리 열심히 했다면 소주 마십니다. 저희 임원들끼리. 회식비가 5만 원보다 더 나올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5만 원만 내죠 그때. 왜냐면 받은 게 5만 원이잖아요. 아니 회장님이 내셔야지 회장님이. 정말 다행입니다. 회장님 전 부회장 회장님 이동규 회장님이 계세요. 그 사실은 저희는 오늘 뭐 5만 원도 못 드리고 모셔가지고 뭐 별로 할 말이 그렇죠. 내가 할 말은 우리가 할 말은. 특히 이제 중특 감면하고 중복 적용되는 것들이 좀 생겼다는 게 좀 이제 의미가 있겠네요. 중복 적용이 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제 고용창출 세제 전반적으로 중복 적용되도록 재설계됐다는 점이 이제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로 세제로서는 이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라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뭐 그런 내용들을 뭐 고용증대세, 뭐 사회보험료 공제, 경단료 지원이라든가 또 마이스터고 지원 이런 것들 한 6가지 정도 대표적으로 나눠지는 부분들이 이제 막 그 중소기업에게는 상당히 많이 열린 건 사실이다. 근데 중소기업자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고용 이거 받으려면은 이제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99%의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의 이 근로자의 80% 정도를 고용하고 있어요. 1%의 대기업이
20%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이에서도 너무나 소득의 갭이 크고 네.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사이에서 너무나 갭이 큽니다. 요 갭을 줄여가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일 텐데 무엇보다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에 있는 분들을 끌어내려서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중소기업에 있는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사업주서부터 이제 거기에 같이 협업하시는 이제 근로자들까지 전반적으로 좀 소득 살게. 수준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어떤 활로를 모색했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에서 세금이 또 같이 증가한다면 요런 거 좀 공제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국가적으로 좀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겠냐. 자, 우리 개정세법을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그 세목별로 조금 이제 큰 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세기본법 쪽에서는 세무사님 어떤 틀로 좀 바뀌었나요? 국세기본법은 그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가 많이 바뀌었고요. 그 네.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에서 특히 세무조사 관련한 것에서 보면 네네. 이제 조사받다 보면 이제 예치조사라고 해서 그냥 오자마자 검은 양복 입으셔가지고 오셔서 뭐 사인 받아가지고 이제 막 저기 전산 프로그램 다 갖고 가고 막 그러니까 그냥 이메일, 막 쳐들어오는 거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게 예치조사라는 예, 거죠. 예치조사. 세무사님. 그냥 뭐 하면은 뭐 그 사장님이 사인해야지 갖고 가는 거거든요. 이미 다 박스에 포장을 다 해요. 박스 포장하고 목록을 다 써. 가져가려고요? 그리고 쓰고 앞에서 기다려요. 박스 다 쌌고 요 목록 요렇게 됐습니다. 요 사인하시면 갖고 가고 사인 안 하시면 뭐 이러면 이제 그러면은 무서워가지고 사인을 하지. 지금도 무서운데. 근데 그러니까. 더 재밌는 건 지금도 무서워. 이메일 계정도 이렇게 갖고 가나요? 백업해서 갖고 가요. 이렇게 회사 이메일은요. 회사 이메일을 다 가져가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노트북 같은 경우에라든가 컴퓨터 중에도 이제 물론 막 이거는 개인 겁니다. 그래서 빠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예를 들어서 회계 관련한 사람들 건 다 일도 하고 임원들 거 하면은 거기에 뭐 사적인 막 이런 그런 거 뭐 물론 말은 그렇게 해요. 뭐 동영상 파일이나 뭐 그림 파일 이런 것들은 안 봐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모르지 또. 그렇지. 근데 어쨌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사하기엔 좀 간편하겠지만 납세 입장에서는 너무 뭐 세금을 추징당할까봐라기보다는 너무나 인생에 있어서 너무 당혹스럽고 당황스럽고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이제 우리 이제 성실하지 못하다라고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때만 이제 와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정기조사인데도 예치조사는 할 수가 이제는 없는 거죠. 옛날에 이제 정기조사도 예치조사를 주로 많이 했거든요. 세무조사가 일어나는 거에 약 10%가 이런 예치조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게 제가 어떤 신문기사에서 보니까 요게 이제 세무사님이 제안한 게 세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그러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세무사님? 세무사님이 제안해갖고 세법 개정에 들어간 거야. 뭐 그런 분이야 뭐 지금. 국민영웅. 지금. 사업주영웅.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천문원에 검을 조사관들 제가 국민영. 제가 이제 그 사실 작년에 이제 3일이라는 사이트에서 칼럼에다가 이걸 써서 한 적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칼럼에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거 해서 부당하다. 아니 이런 세법을 이렇게 바꿨으면 과도하다.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지금 뭐 중소벤처 장관이신가요? 홍종학 장관님도 국감 때 예전에 과거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에 이게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도 국감할 때 그런 것도 그런 얘기도 지적을 했어요?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전 이제 세무사고시회 회장이셨던 구재희 회장님은 이걸로 논문을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박사 논문. 정말요? 예, 그러니까 과거서부터 미리 이렇게 쌓아온 밥상에 제가 얹었는데. 그냥 제가 그 칼럼 쓰는 사이트에 기재부나 국세청 그 직원분들이 한 100개 아이디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쓰면 좀 울림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좀 올렸는데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얻어 걸렸는데 그걸 또 어떤 신문 기자님께서 또 이렇게 이게 뭐가 원투 그러니까 인생이 타이밍이야. 그러니까 인생의 타이밍 이런 게 타이밍이 잘. 그지만 이게 저기 많이 안 보잖아. 그러니까 신문을 많이 봐주셔야 되는데 이게. 그 여기 보니까 세무사님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 이렇게 세종신문에 실렸다니까. 어머. 그래서 나는 진짜로 세무사님 얼마 전에 1인 시위도 하셨다 그러고 해가지고 그것도 알아? 세무사님이 1인 시위 해가지고 변호사법에서 빠진 거야 그거. 세무사법에서 변호사가 빠진 거야. 세무사 영웅. 세무사 영웅이야. 요게 아까 그런 얘기랑 비슷한 얘기예요 지금. 다 지금 우리 선배님들이 수십 년간 이거를 다 쌓아서 목전까지 왔어요. 목전까지 왔어요. 목전까지 왔는데 그때 이제 피켓 들고 앞에서 계속 이제 이렇게 세무사님 1년 내 이제 방송에 누구 눈치 보이시는 분 있으세요? 굉장히 자꾸 수습을 하시려 그래. 내가 풀어놓으면 자꾸 좌배. 아니 어르신들이 들으면은
제가 저기 나와가지고 다 이상한 얘기 자, 네, 국세기본법에서 그러면 어쨌든 예치조사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없도록 명문화가 됐다는. 그건 너무 좋았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자료 제출 정말... 같은 거 뭐 그냥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주게 돼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렇죠. 원래 그렇게 그냥 받게 되어 있는데 그냥 무작위로도 이렇게 달라고도 하고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 거부하기가 좀 그래. 달라 그러면 이상하게 못 가봐. 줘야지 또. 그런데 이게 법에 규정된 절차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언제나 이제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때가 있을 때 오히려 더 법을 보고 납세자의 권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고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돼야지. 당황해가지고. 가로 와서 나 지금 깜짝 놀랐어. 깜짝. 이번에는 우리 소득세법에서 어떤 내용이 주요 변경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고소득층 과세 강화 때문에 아까 핀셋증세처럼 이제 5억 넘으시는 분들 소득이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세율 구간도 2% 높아지면서 하니까 그분은 이제 4대 보험까지 하게 되면 소득의 50% 이상이 다 이제 세금 공과로 이제 부담이 그러니까 되는 양상이 7단계 초과 되겠죠. 누진세가 됐더라고 이제 이거 못 외워. 이제 못 외워요. 나 손으로 계산을 못 하겠어. 이게 항상 그렇지만 이러고 나오면 누진공제가 얼마냐거든. 어려워. 근데 이거 누진공제 계산하는 거 정확하게 로직을 아세요? 우리 세법방 관계자분들 궁금하시면 우리 저희 게시판, 네네. 우리 임대놓은 게시판에 오셔가지고 우리 장본 세무사님의 팁 한번 얻어가시면 정말 귀한 자료예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그 사업용 유형자산 옛날에 이제 과세 안 했던 게 네. 전부 과세로 바뀌다 보니까 이거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요거 지금 거의 대부분 아마 뭐 각종의 뭐 비품류든 뭐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쓰다가 5년이 넘으면 감가상각다 되는데 그렇죠. 현물로 남아 있고 그렇죠. 뭐 장부상엔 없다가 장부상에 1,000원 이렇지. 그거를 이제 뭐 팔면은 처분이게 돼 세금을 내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다 까놓고 다시 그거를 거꾸로 털겠다는 거 아니야? 이익으로.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 손익은 그동안 안 건드렸는데 세수 확보 차원에서 좀 어거지로 밀어붙인 거 아닌가 싶어. 사실 작년에 업무용 승용차도 세무사님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그거 관련한 처분 손익은 다 반영하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그렇죠. 하기 그것만 하기 뭐하고 하니까 이제 뭐 근데 다른 건 뭐 사실 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지금 18년 동안 제가 사무실 지금 15년 동안 있는데 저 격비 업무 이렇게 있는 거 유리탁자 몇 건 15년 된 거를 그치 제조업체도 아니고 기계가 막 있는 거 철거하죠. 철거. 그렇죠. 그치 맞아요. 철거합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제도 요거 이제 그 제일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성실신고 확인제도. 그렇죠. 성실신고 확인제도. 이제 뭐 대상도 낮아지고 이제 업종별로 대신 이제 우리한테 그만큼 부담을 많이 주니까 확인 비용 세액공제 늘려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정도를 청구할 때 저 세액공제가 좀 높으면은 청구도 좀 많이 하잖아요. 청구하기가 아무래도 조금 쉽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주는 수수료를 공제로 받는다. 이렇게 맞아. 국가가 주는 거 아니냐 그거. 맞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좋긴 좋은데 굳이 뭐 법인으로 가서 뭐 가짜 경비를 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법인으로 가면 일단 세율이 낮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법인 전환을 많이 이제 하는 거를 하는데 또 법인 전환해도 성실 확인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는 요 이슈가 많겠다. 세무사님 말씀은 성실신고 확인 제도 적용 대상이 이제 확대되고 대신에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시켰으니까 너네가 수수료 더 받을 수 있으면 받아라 이런 여지는 좀 남겨놨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규모 법인들 우리가 그동안 성실신고를 피하기 위해서 법인 전환을 많이 시켰던 이런 애들한테까지도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하겠다. 사실 요 부분이 우리 입장에선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죠. 그런 맞아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법인세 분야에서 어떤 내용들이 좀 바뀌었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법인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율이 그렇죠. 세율이 또 하나가 더 4단계로 이제 늘어나게 됐죠. 예, 세율이 늘어났죠. 늘어나면서 이제 그 초고소득을 얻게 되는 이제 대법인들이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적용받았었거든요. 이제 그게 종료가 되면서 이름이 투자상생 협력촉진세제라는 걸 바뀌는데 이거 실제 세무사님들이 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저는 이거 같고요. 공부조차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법인세법도 마찬가지로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좀 그러니까 더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투자 상생 요구 되면은 예전에 그 기업 관리에서 빼줬던 이제 배당, 토지 이런 거 투자라든가 이제 집을 나가는 게 안 빠져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임금을 올려주든가 아니면 이제 자기네들 관련이 있는 이제 중소기업자들한테 상생 협력 출연금을 내든가 뭐 아니면 뭐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용 자산을 많이 사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양상이 바뀌다 보니까 사실 뭐 물론 대기업들 많이 투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미환류 관련해서 되게 안 내려고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환류라는 부분은 일반 법인세에 또 하나 얹어진 또 다른 법인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추가로 내게 네, 이런 거니까. 것까지 다 사실 고려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거기 그런 대기업에서 급여 받으시는 분들이 또 이 핀세 증세의 대상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맞아.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고소득층, 특히 뭐 아주 초고소득층 분들의 부담을 많이 이제 올리게 된 세제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우리 세무회계 관계인 분들이 접하는 중소기업 업체분들이 뭐 이런 이제 대기업한테 적용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크게 저희가 접할 일이 없기 때문에 뭐 스킵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전 늘 생각하는 것은 실전에서 세무조정할 때 안 해보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늘 이것은 나의 일이다 생각하고 준비하지 지금 않으면 또 눈빛 지금 바뀌신 거 봤어? 지금 눈빛이 가끔 간간히 바뀌시는 게 되게 있어. 엄청 반짝반짝반짝하게. 깜짝 놀랐어 지금 또. 그걸 준비하지 않으면 그런 회사가 들어왔을 때 저는 미완료는 처음인데요. 왜냐면은 그치 기회가 또 날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요게 이제 뭐 당장 안 내려면 이제 적립금 같은 거 적립해서 한 1년씩 안 내기도 하거든요. 이런 거. 그러면 그런 거 이렇게 해주고 또 다음에는 이거 했으니까 더 많이 쓰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더 투자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향성도 제시해 줄 수 있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번 수습세무사님들은 잘하실 거예요. 이제 시험 때문에. 잘하시겠죠. 근데 그분도 점점 이제 이렇게 점점 올라가겠지. 올라지는 이 일은 내일이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몰라지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무사님 약간 이제 이것을 막 파고들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납세자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아는 척 정도.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항상 준비된 사람한테 기회가 온다.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준비된 진짜.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 이번에는 부가가치세법 분야에서 어떤 개정 사항이 있나요, 세무사님? 저는 이제 뭐 늘 그렇지만 부가세 신고할 때 이제 음식점들 기장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의제매입세 공제율 올라가가지고 한 푼이라도 좀 음식점업자분들 세금 좀 덜 낼 수 있는 거. 맞아요. 이거 크거든요. 그거 크거든요. 커요. 우리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가짜 옛날에 계산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전자계산서 발급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가 더 그러니까 생겼고 이제 발급 대상 사업자들이 더 낮아졌으니까 이제는 문화가 이제 뭐 의제매입서 뭐 의제매입 받으려고 가짜 이거 받는 거 그런 문화 거의 없거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가짜 없는데 팍팍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팍팍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의제매입세 공제율이 현행 8%였는데 9%로 좀 상향 조정이 되기는 했지만 한도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 때문에 세무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굉장히 이슈가 됐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세무사님. 그렇죠? 그 부가세 카드사에서 내기로 한 거 그거. 그게 좀 저는 이제 좀 안타깝다. 왜냐하면 이제 그 지금은 룸사롱, 나이트 카바레 이런 데들이 이제 세금 안 내고 이제 폭탄 업체처럼 체납해놓고 이제 도망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 잡겠다고 해서 룸사롱, 나이트 카바레 이제 카드로 긁으니까 그 카드사에서 그 사람들이 낼 부가세만큼 좀 미리 떼고 나머지만 이제 송금해 주라라고 해서 카드사를 갖고 있다가 뭐 분기별로라든가 이제 국세청에다가 납입해주고 그러면 이제 그 룸사롱 입장에서는 기납부세액이 되겠죠, 그게. 그렇죠. 부가세 기납부세액이 돼서 그거를 이제 신고할 때 뭐 환급 받는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라라는 건데 이게 여기까지는 참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카드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시스템을 개발하려면은 그치 카드사 입장에서도 갑자기 폭탄 맞은 거야 이거는. 카드사에서 부가세를 지갑에서 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인력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카드사는 시스템을 개발하겠죠. 그러면 뭐 시스템 개발 때문에 이제 카드사에다가 이제 세제 혜택을 주게 또 넣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또 그것 때문에 카드사 세제 혜택을 줘요. 근데 문제는 카드사에 이 시스템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그 아까 음식점 65만 뭐 이런다고 쳐봐요. 그럼 그 중에 뭐 룸사롱 나이트 카바레가 뭐 몇만 개 있다고 쳐봐요. 근데 그 시스템은 이미 엄청난 고급진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거는 우리나라 모든 사업자를 다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시스템에 만약에 업종이 하나씩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반 음식점이 그냥 들어와 버렸다라고 하면 일반 음식점은 10,000원짜리 카드 긁고 가신 분한테 지금 예를 들어서 부가세는 그 1,000원이면 1,000원을 빼고 9,000원을 주지는 않고 이제 지금 4% 빼니까 예를 들어서 400원을 빼고 준다고 쳐봐요. 그러면 나는 물건을 살 때는 부가세를 주고 사요. 나 9,000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네, 9,000원짜리 주고 살 때 부가세가 900원이 있어. 네. 근데 나는 900원 지금 또 나중에 돌려받아야 되잖아. 그치. 9,000원 주고 지금 일단 현금 9,000원 나갔어. 근데 그걸 10,000원에 팔으면은 10,000원이 들어와야 그래도 현금주의로도 1,000원이 남는데 안 들어와. 그러니까 400원 빼면 600원 들어오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세무사님 말씀은 유동성이 좀 유동성이 어려워진다는 떨어지면서 오히려 얘기시죠? 부가세 때 오히려 환급을 받으면서 이제 막 그게 유동성이 그때 환급 되니까 제일 기다리는 날이 부가세 신고 기한이야. 이게 신고 거꾸로 때, 되겠네, 예, 진짜. 부가세 신고 때 옛날에 욕했는데 그치. 나중에 연말정산처럼. 이 제도 바뀌면 부가세 환급 받기를 이렇게 돼. 확인 받기를 기다리는 근데 날이 되겠네. 이렇게 됐을 때 전 사업자들이 다 들어오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일일 이런 카드를 가 지금 1일 2조예요. 이게 돈이 카드사가 지금 1일에 2조라고요? 사용량이? 2조요? 2조예요. 근데 이제 2조씩을 그렇게 2조인데 만약에 4% 빼면 얼마예요? 2조에 하루에 4% 빼고 이렇게 갖고 그걸 3개월 동안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나는 이런 생각이 드네. 세무사님 이제 말씀이 그런 식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못된 마음하고 유흥 이런 애들 때문에 요 제도를 어쨌든 생각해낸 거라 그러면 그런 애들보다는 카드사를 회사가 더 믿겠다. 국가에서는 카드사를 더 믿겠다. 지금 약간 이런 논리 아닙니까? 지금 국민 납세자를 믿지 않고 나는 카드사를 믿겠다. 그래서 카드사에게 모든 정보를 주겠다. 그 카드사도 사실은 입장에서 자기들도 얼마나 부담이 될 거야. 그리고 또 문제는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니까 또 세무사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이게 2조씩 365일이면은 이게 700조 가까이가 이걸 갖고 있다. 그러면 700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700조 중에 그게 부가세로 하면 70조를 갖고 있어. 70조가 원래는 민간한테 다 갔었어야 될 돈이야. 그거가 부가세를 내야 돼요. 근데 이제 카드사가 갖고 있어요, 그거를. 물론 이제 10%는 아니고 4%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갖고 있는 돈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 돈을 누가 그 돈을 가지라고 했느냐? 보유하라고 했느냐? 이거는 나는 그냥 국가가 귀찮아서 좀 만든 거 같아요. 이거 엄청 심각한 문제네요. 저 이렇게 생각도 못했는데. 세무사님 이거 좀 국가가 귀찮아서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늘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부가세라든가 옛날에 이제 옛날 시절에는 뭐 금전 출납기 세액공제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뭐냐면 금전 출납기. 예, 이런 거 뭐 돌려가지고 이제 안에서 보지도 예, 못하고. 그런 거 옛날 세법에 책에서 있거든요. 본 책에서 거. 막 이렇게 네. 들어가면 요거 저기 그 조작이 이렇게 조작할 수 없는 그거 이거 벌써 보면 그렇게 하면 세액공제 해줄게. 그러다가 이제 신용카드 제도가 들어오고 신용카드로 하면서 이제 매출을 속일 수가 없네. 그러니까 현금 주는 애 속이네. 이렇게 현금 영수증 만들고. 그럴 때마다 그런 제도를 만들 때마다 세수도 올라갔지만 또 그 제도 만드신 분들이 또 승진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이게 그게 별로 없거든. 더 이상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할 게 없어. 더 이상 뭔가 더 다른 증빙을 만들 게 없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하나 만들어서 뭔가 이게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뭔가 그런 걸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신 게 아닌가. 그럼 세무사님은 이거 지금 약간 그림이 좀 그려진 작전 느낌이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작전 느낌 좀 신용카드 공제처럼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뭔가 요게 요게 자리만 잡히면 요거 대박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민들한테 도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카드사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발급이 되게 도움이 됐어요.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신용도 쓰고 맞아요. 근로소득에서 공제도 받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제 요런 거는 그냥 이건 국민한테 도움이 될 게 없어요. 뭐가 도움이 되니까. 여기서 빼서 저기다 주는 거죠, 뭐. 몰라 나는 그런 생각이 했어. 만약에 카드사 회사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 회계격리 관리인들을 좀 더 추가 채용이 일어나겠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세무사님 말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 이거 시스템으로 가지 절대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지. 지금 AI 얘기 나오는데. 사람을 뽑아. 지금 사람을 뽑아. 지금 국회 가실 거예요? 아니다. 1인실 하실 겁니까? 자, 우리가 요 내용들 말고도 사실은 조특법의 개정사항이라던가 양도소득세 개정사항이라던가 많이 있습니다. 이슈가 되는 것들은 많죠. 조특법 개정사항은 저희가 3월에 조특법 전문 세무사님 또 모시고 좀 더 깊은 얘기 나눠볼 거고, 왜냐면 지금 얘기해도 그때가 한번 까먹어. 알잖아. 까먹어요. 3월에 해야지. 3월에 할 때 해야지. 네네네. 그때 한번 할 거고요. 양도소득세는 또 양도소득세만 좀 저희가 또 조밀하게 짜가지고 또 양도할 때 그렇게 네네.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장보은 세무사님 오셔가지고 국기법,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그리고 전반적인 세금 개정 사안의 흐름 이런 것들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세무사님 세법 개정에 대한 세무사님만의 어떤 의견이 있으시다면? 늘 그렇게 생각해요. 쉬운 세법 만들자고 수년 동안 이렇게 얘기해 왔어요. 아까 뭐 세법전 두께도 그런 것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왜 세법전은 더 두꺼워지지? 왜 항상 이렇게 해서 세무대리인 저도 18년이나 됐는데 이거 하면서 해도 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세법 개정은 저는 너무나 바랍니다. 그것이 엄청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려워도 그런데 도와야죠. 납세자에게 크게 영향 미치지 않는 세법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좀 신용카드 이런 것들은 한 번 정도 좀 숙고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 들어온 거는 미리 명분이 있다. 그러나 더 확전하는 건 명분 없다. 뭐 이런 정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실제 이제 들어온 조세특례제한법의 고용창출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역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서민 생활 좀 안정화됐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건 고소득 그 층을 별로 이제 리스펙트를 한다기보다는 야 니들 좀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래서 마치 좀 더 뜯어야 되는 식으로 이제 맞아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되면 우리 미래가 없다.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내는 문화 그리고 리스펙트 존경받는 문화를 만들어야 젊은 친구들이 나는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리고 그치. 또 세금도 많이 내고 싶다. 그래서 난 존경도 받고 싶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세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럴 때 정말 아름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세무사님이 사실 아까 발뺌을 하셨는데 이런 내용을 적어놓은 게 또 있어요. 제가 진짜 조사 많이 하지 않았어요? 네. 여기 이렇게 이런 말씀 해놓으셔서 요거 세무사님 말씀을 좀 대신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제가 장보원이 바라는 세상은 인위적으로 세율을 올리면 세수가 늘 거라는 비전공자의 상상의 세상이 아니라 세금은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니 소득이 늘면 세수가 느는 것이고 국가는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데 정책 1순위를 세웠으면 한다 하는 겁니다. 세무사님이 본인이 안 쓰신 것처럼 이런 표정을 지금 다음에 이것도 잠깐만 팩트 확인해. 이거 세무사님 하신 거 아니세요? 제가 맞죠? 많이 써요. 이렇게 해서 좀 오늘 개정세법에 대해서 장보원 세무사님하고 이야기 나눈 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법 개정 사항을 이렇게 뭐 러프하게라도 한번 짚고 나니까 그래도 맞아요. 올해를 맞이하는데 조금 약간 숙제를 하나 한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오늘 개정세법 내용을 통해서 세무사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세무사님 진짜 이렇게 오랜 세월 세무업을 하시고 또 이렇게 매번 강의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고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세법을 연구를 해오셨잖아요. 세법을 처음에 실력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법령으로 막 하면서 이제 계산하고 막 이럴 때 시험 볼 때. 그렇죠. 그때 실력이 좋아요. 손으로 계산할 때 네, 실력이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전산을 이제 맛보면서 이제 머릿속에서는 이제 다 전산이 알아서 해주는데 하면서 이제 그때서부터 많이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또 실무에서 옛날엔 책에서라도 배웠는데 이제 실무에서 못 다가가면 안 만져보는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맞아요. 네. 아까 미완료 이런 거. 개정세법이 오면서 점점점 이건 내게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점점점 멀어져요 세법하고. 세무대리인도 자기 것과 자기 게 아닌 걸 구분해요. 물론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언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놓지 않고 그냥 진짜 있는 그냥 그대로 세법을 계속 그냥 부여잡고 왔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세법의 무슨 이 정책적 의미 아니면 뭐 이것에 대한 뭐 철학적 의미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이게 과연 어떤 법 규정이고 어떻게 실무상 응용되는 것이고 이거의 답은 뭐다. 이거에 의한 것은 뭐다라고 계속 이것이 어떤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세무사니까 나는 세무사니까 직업적 의무로서 이 세법을 그냥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시는 거군요. 너무 피곤한데 어쩔 수 없어요. 만약 걔 고백하셨어. 너무 피곤하시기는 하면서 옛날에는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같은 차수에서 많았어. 근데 점점 버려. 어느 정도 세무사님들이 이제 삶의 질이 좀 높아지시면 저 버려. 다 버리니까 18년이 넘었고 막 이렇게 넘잖아요. 거의 다 버리고 나만 남았어. 그러니까 제가 세법 연구를 되게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저희는 본격 고민 노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게스트분들도 한 가지씩 고민을 내놓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장보원 세무사님의 가장 임박한 지금 당장 현 시점에서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제가 우시면 안 돼요. 서울지방세무사회 홍보위원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세무사회 해직을 조금씩 해봤고 지금은 이제 서울에는 그러니까 본회 회직자는 아니고 한국세무사 고시회 회직자로 있으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제가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간의 압박을 받게 될 때가 많아요. 일이 막 바쁠 때 이런 때도 뭐 1월 달에 이런 뭐 개정세법 이런 작업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바쁜 또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일을 하는데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해내는 게 좀 멋진 사람의 모습이지만 인간적으로는 세무사님 솔직히 힘들거든요. 그렇게 이제 세무사님 지금 오늘 힘든 거 토로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쌓여 있으시네. 네. 그러니까 지금 나를 겉으로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을 해낸다고 멋있게만 보지 마라. 나 나름대로 힘들다. 지금 요런 네, 말씀. 힘들어요. 힘들어요. 울고 싶어요, 사실. 아, 나 진짜, 와, 고민 중에 울고 싶다는 고민은 진짜 처음입니다. 세무사님,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 장보원 세무사님을 특급 게스트를 여기 모실 수 있게 도와주신 한 분이 계십니다. 네네. 훌륭한 분이셔가지고 제가 언젠가는 반드시 기필코 한번 모시고 싶은데 이분께서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친절하시고 상냥하시고 너무 잘하시고 그래갖고 세무사님 진짜 너무너무 친절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진짜 친절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시더니 진짜 친절한 건 정확하게 알아서 납세자에게 안내해 주는 겁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진짜 그러셔서 저 진짜 되게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화를 받고 사장님들한테 친절하게 친근감 있게 대해주고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변화된 세법 오늘 장본 세무사님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세법을 내 삶에 그냥 받아들여서 그냥 인정해야 돼. 우리 그냥 직업의 업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정말 정확하게 잘 알아서 우리 납세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네네. 그런 친절한 세무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무회계 관계인 분들 모두 그런 친절한 관계자분들이 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스북, 있고요. 인스타그램,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있습니다. 카페 임대. 두 군데 났죠? 네. 세무회계 경리들의 모임, 이건 진짜 어렵긴 세무회계 경리인들의 모임, 경리 나라. 네, 두 군데 우리 세금 폭탄 방지 구역 게시판 있으니까요. 여기 남겨주세요. 네. 물론 익명으로 그냥 저희한테 계속 주셔도 돼요. 네네. 사연 후기 익명으로 계속 주셔도 됩니다. 자, 대한민국 모든 세무회계 사무실은 세금 폭탄 방지 구역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모든 세무회계 사무실을 차변 아니 퇴변할 때까지 세금 폭탄 방지 구역! 계속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본 세무사님 음악 많이 들어주세요.